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강연을 하니까 굉장히 떨리네요. 지난주에도 했는데, 이게 매주 할 때마다. 근데 오늘은 주제가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의 윈인 전략이라고 하면 잘 들리나요? 네, 저만 잘 안 들리나? 네. 이게 굉장히 좀 윈인이라 굉장히 좋은 단어인데, 그 다음 단어가 사실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네요. 우리가 지금 최근에 기술 유출 사례들이 많고, 기술 유출이라기보다는 좀 일종의 치팅 같은 거죠. 치팅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라 저도 한때 대기업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굉장히 좀 가슴 아프죠. 가슴 아프고. 근데 이게 우리 뭐 일부 한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계 전체에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 영향을 줘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뭐 카피해 보신 분 있죠? 자기만의 아이디어로 뭐 과제를 했다거나 논문을 쓴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보면 공부 잘하는 친구는 카피의 대상이 되고, 카피를 하는 저 같은 사람들은 이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숙제를 일부 인용하고, 너무 심하게 인용하면 굉장히 이상한 경우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나 하면 카피 당한 제 친구보다 제 학점이 더 잘 나왔을 때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죠. 그게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이제 저의 양심이 움직이는 거죠. 양심.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처벌을 받나요? 처벌받진 않죠. 이런 상황이 이제 우리 기업 생태계에서 지금 비슷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뭐 공부를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저한테 보여줬던 친구가 저보다 학점이 2배 정도 잘 나와서 졸업할 때는 나중에 별로 미안한 마음은 좀 안 드는데 지금 상황은 그 반대인 것 같아요. 훨씬 센 자산 규모가 수백 배가 되는 회사가 인원만 해도 수백 배 되는 수만 명의 직원을 가진 대기업이 사실 10명, 20명이 밖에 안 되는 회사들의 아이디어나 또는 뭐 일부 기술이나 또는 제품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카피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그걸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안 했다고 우기는 것도 좀 되게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건 누구나 봐도 뻔히 아는 사실인데 그걸 우리가 법정에 가면 그게 위법이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나 대해서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렇게 기술 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우리 스타트업, 실제로 피해가 있고 사업의 의욕을 잃고, 그다음 심지어는 그런 여러 과정들 때문에 회사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걸 그냥 개별 기업의 문제로만 봐야 되냐? 우리 사회 전체에는 그럼 그 회사의 문제지 우리가 사는 일반 우리 국민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해 보면, 첫째는 하여튼 좀 양심이 있는 사람으로서 야, 세상이 이래도 돼? 세상이 이래도 돼요? 뭐 이걸 우리가 좀 기성세대로서 그런 느낌을 좀 받잖아요. 우리가 이걸 굉장히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 그냥 별 문제 없는 거고, 원래 뭐 세상이 그런 거야. 원래 우리가 사는 게 천상계도 아니고, 여기 우리가 뭐 도덕군자만 사는 게 아니고, 매일 TV를 보면 우리가 굉장히 평소에 존경에 맞지 않는 훌륭한 분들,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매일 거짓말을 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라고 이제 치부할 수도 있죠. 근데 그렇게 넘기기에는 우리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게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뭐 아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카피하는 것들이 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고 소비자들이 또는 우리 고객들이 그걸 내버려 두는 순간, 사실 이런 혁신가들이 사실은 할 의욕이 없어질 거잖아요. 내가 기껏 만들어봤자 카피 당하고
또 훨씬 큰 조직과 자금을 가진 기관이나 또는 회사들이 카피해서 내 제품을 내놓으면 나는 내가 그동안 아무리 좋은 걸 만들었더라도 일순간에 다 없어질 텐데 굳이 내가 나도 열심히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이 하지 않은 길들을 내가 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이게 신뢰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의 신뢰 자산 자체를 기반을 굉장히 무너뜨리고 나면 그 혁신가들이 사라질 거고 혁신가들이 사라지고 나면 우리는 그럼 미래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뭘 먹고 살죠? 뭘 먹고? 지금이 어쨌든 뭐 반도체 수출이나 또는 뭐 배 만들어서 이렇게 제조업해서 먹고 사는데 이런 혁신가들이 사라지고 나면 좋은 제품들이나 이런 게 안 나오고 세계 1등 제품이나 또는 혁신적인 제품이 해외에 나가서 팔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야 먹고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계가 걸린 문제라고 좀 인식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게 제가 좀 과장된 얘기인가요? 모두가 이렇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과장된 게 아니다. 우리가 여기는 샘플링이 좀 문제가 있네. 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 자리에 오신 거라서 제가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괜히 물어봤다는. 예. 제가 이제 이 강연을 준비하면서 첫 페이지에 이 그림을 굉장히 고민해서 수십 개 중에 고른 건데 뭐 당장 첫 번째는 알고케어 케이스. 요즘 너무 유명하고 사실은 너무 뻔한 스토리잖아요. 이게 너무 뻔한 스토리고 저도 관계돼 있는 저도 가해자 측에 한때 이랬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사실 좀 창피함을 스스로 느끼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스스로 자괴감도 많이 들고 그 기업 집단에 있을 때 나름대로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유사할 만한 사건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회사 내에서 트러블이 많이 있었던 장본인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 그때는 그나마 잘 막았던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일이 있으니까 굉장히 좀 진짜 스스로 좀 부끄럽고 자괴감도 들고 그런 케이스였고 브링크도 사실은 브링크가 사실 제가 롯데 엑셀러레이터에 일할 때 발굴해서 투자한 회사죠. 투자해서 뭐 이 회사를 C랩 출신인데 롯데에서 발굴해서 투자하고 회사가 잘 되기 위해 성장하는데 엄청나게 같이 고민하고 뭐 나름 도와드리려고 애를 썼던 회사 중에 하나고 대표님하고도 굉장히 친하고 되게 좋은 친구거든요. 친구처럼 이제는 오랜 시간 거의 한 7년 이상 인연이 있으니까 그런 친구가 이제 거꾸로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은 건강을 내세우는 회사로부터 똑같은 비슷한 케이스를 당하니까 이게 참 세상이 참 하여튼 마지막은 여러분이 이 케이스 너무 많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업 문화나 우리나라의 소비 문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유명한 허니버터칩 케이스. 이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카피하는 게 뭐 별 죄의식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사 드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도 이런 같이 카피 제품들을 사 쓰는 행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런 혁신 생태계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보면 양심이 없는 기업들이 하는 행위의 동조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도 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이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얘기를 강연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막 울분과 막 감정이 격해지면서 이게 잘못하면 강연 시간을 오버하지 않을까라는 그러진 않겠죠. 제가 매주 강연을 하다시피 하니까 최근에 이제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이게 뭐 혼자 하니까 안 되니까 이제 5개사가 한꺼번에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이게 뭐 언론들과 이 얘기하고 좀 제발 도와주세요라는 이런 아우성을 하고 있죠. 아우성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별 효과가 없어요. 음, 솔직히 말하면. 최근에 이제 동향을 보면, 약 피해액이 한 2,800억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의 그 GDP 규모에 비하면 큰 돈은 아니죠. 큰 돈은 아닌데, 왜 이렇게 작게 보일까요? 작게. 오른쪽을 보시면 이유를 알 수 있죠. 재판해봤자, 법에 호소해봤자 이길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더 슬픈 건 뭔가 하면, 이겨도 실제로 이긴 효과가 없어. 이게 굉장히 좀 웃긴 일인데, 우리가 법치국가잖아요. 법치국가고 피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실제로 한 4분의 1, 4건 중에 한 건 정도? 근데 이거보다 사실은 아예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포기한 회사가 약 한 3분의 1쯤 돼요. 이미 포기해버려. 시도 자체를,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참 저는 현명하다는 생각도 좀 들긴 해요. 이게 손자병법이 있잖아요. 이기지 못할 싸움은 하는 게 아니다. 굉장히, 예. 이기지 못할 싸움인 거죠, 이건. 대기업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기술을 뺏겼어. 피해자인데 불구하고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이길 승산이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75% 지게 돼 있어. 근데 이미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상당히 그래도 자신도 있고 나는 이거 한번 붙어볼 만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한 사람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75%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까지 이제 통계학을 좀 생각해 보면 샘플링을 잘해서 전체로 해보면 실제로 모든 경우에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 때 확률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냐 하면 75%보다 훨씬 더 높겠죠. 한 8, 90% 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피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최근 거라 굉장히 따끈따끈하잖아요.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직전에 알고케어 영양제를 먹고 왔는데, 그나마 이제 분을 좀 사귀고, 아주 이게 건강을 유지해야 되니까. 근데 알고케어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작은 알갱이로. 그리고 디자인도 딱 여기 그림에 보이는 대로 돼 있고, 저희 회사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거든요. 저희 직원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실제로 한 3mm? 직경을 따지면 1.5mm에서 2mm 사이 정도 되는 알갱이로 나의 상태에 맞게 영양제가 딱 처방이 돼 나와요. 비타민 B, C, A, 아연, 망간 이런 거 쭉 해서 최적화된 알갱이가 나오면 그걸 이렇게 입에 탁 틀어놓으면 목도 굉장히 잘 넘어가고 작은 알갱이라서 먹기 너무 좋은데 근데 이 스토리를 대부분 아실 텐데 모르시는 분을 잠깐 소개드리면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고 CES에서 이제 혁신상도 받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명해요. 유명해서 근데 이제 롯데 측에서 이제 만나자고 한 거죠. 만나서 투자도 할 수 있다. 그리고 협력도 해보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했을 수도 있죠. 의도는 그것까지는 의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대기업에서 일해본 경험으로 치면 사람들 만나보면 대부분 좋아요. 여러분이 막 대기업 욕하지만 막상 대기업 친구들 보면 되게 부러워하기도 하고 좋아하잖아요.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다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런 사건의 주인공인 분들도 실제로 그렇게 만나보면 아주 악마적이거나 그렇진 않아요. 되게 젠틀하고 말씀도 잘하시고 너무 인상도 좋고 아니 저런 분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제 얘기가 진행되다가 투자 조건이나 등등의 협업의 조건들이 잘 안 맞겠죠. 잘 안 맞으면 이제 이 결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몇 개월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투자도 검토하고 그러면 사실은 투자를 하려면 투자하는 사람은 제품이나 또는 서비스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이거는 사업 협력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알 수 없고 협력하자 또는 우리가 이제 사업적으로 파트너십을 하자라고 하면 다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다 본 거죠, 다. 다 보고 결렬이 됐어요. 결렬이 되고, 결렬이 된 다음에 이제, 결렬이 됐으니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그러고 나서, 똑같이 만들었잖아요. 근데 지금 주장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 난 너 보고 얘기한 건 아니야. 근데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대학교 때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가서 야, 너 리포트 좀 보자. 그럼 다 봤어. 다 읽어봐. 요지와 결론, 그 다음에 도입부 다 본 다음에 친구한테 갖다 주면서 나는 너 거 보고 쓰진 않았어. 그냥 내 아이디어로. 원래 내가 생각한 것 같아. 보니까 너의 리포트를 봤는데 가만 보니까 내가 10년 전에도 그 생각을 이미 했었어. 했었어. 그래서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생각을 썼어. 그래서 너보다 학점이 더 잘 나온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과 하나도 차이가 없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말인가? 이걸 믿어야 되나? 물론 이게 입장은 이해가 가요. 근데 이제 입장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대기업에 여러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나거나 또는 거래 관계에서 그냥 대기업 하나의 인격체처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좀 우리가 이런 문제를 바라볼 때 정확하지 않은 시각인 것 같아요. 대기업에 잘 보시면 우리 회사의 조직 체계하고 비슷하게 담당자가 있고, 예를 들면 파트가 있으면 파트장이 있고, 파트장 위에 팀장이 있고, 팀장 위에 부서가 있고, 부서 위에 본부가 있고, 그 위에 대표가 있는 이 굉장히 다층적인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각각의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사실은 이 케이스는 보통은 임원이나 아니면 부장 정도 선에서 이 사고들이 일어나죠. 사고들이 일어나고, 왜냐면 여러분 개개인으로 보면 승진도 해야 되잖아요. 좋은 아이템을 발굴해서 매출도 내고 이래야 내가 승진을 하는데, 승진하려면 아이디어가 있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없잖아요. 그래서 친구 리포트를 보는 거하고 비슷한 거지. 친구 리포트를 보고 그냥 협력적 파트너로 끝내면 내가 승진을 못할 것 같아. 왜냐면 부가치의 대부분을 아이디어 있는 쪽에 줘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친구 리포트를 안 봤다고 얘기를 하고 내가 쓴 거야. 그리고 교수님한테 주장을 하는 거지. 사실은 10년 전이면 저는 생각했어요. 라고 하면 교수님이 좋은 리포트 점수를 주면 승진할 수 있죠. 그 욕구들이 항상 인간의 욕망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인간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걸 잘 이해하면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속에서 일어났을 거야 라고 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도 있겠다. 승진하고 싶으시구나. 아니면 대기업 임원은 매년 평가받기 때문에 안 잘리지 않겠구나. 이럴 수도 있는 거죠. 프링크 같은 경우도 사실은 프링크는 제품화돼서 옛날에 세계적인 화장품 대기업들하고 협업도 하고 이미 굉장히 유명한데 이 케이스는 사실은 앞에 있는 케이스보다는 좀 그러니까 미팅도 많이 하지 않았고 거의 속속들이 보지도 않았고, 근데 왜 이건 이미 많이 쓰고 있고 제품화돼서 나와 있는 건데, 이건 허니 버터칩 쿠키하고 좀 비슷한 아니 그냥 보고 좋은 것 같아, 나도 만들어야지. 근데 보니까 이제 다 나와 있으니까. 앞전에 있는 그 알고케 같으면 이 제품화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은 외부 사람은 이 내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속속들이 다 데이터와 정보를 받은 다음에 그걸 회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문가를 동원해서 다 찾은 다음에 했으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사실 알고케어가 이게 힘들지 않을까라는 진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죠. 실제로 나와 있는 기술들의 특허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 붙여가지고 대기업의 로펌, 전문 로펌들을 붙여가지고 그 일을 했을 거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마찬가지로 이기기 힘들 거예요. 근데 다행히 열심히 이제 기사도 써주시고 해서 이게 카피 제품이란 건 세상 누구는 다 알죠. 좀 창피할 것 같아, 그들이. 그죠?
둘 다 엘사인데, 엘사. 우리가 겨울왕국의 엘사. 둘 다 엘사인데, 이 엘사는 영원히 불명예를 질 거예요. 이 제품이 잘 팔리면 잘 팔리는 대로, 못 팔리면 카피했는데도 못 판 좀 바보 같은 기업으로서 이제 굉장히 지속적으로 수십 년 동안 창피를 당할 텐데, 또 다른 케이스를 보면, 이게 진짜, 이 대기업 있어요. 대기업이, 어, 기존에 어떤 정보를 알고 싶어요. 기술을 알고 싶어. 그러면 직접 하지 않아요. 협력사를 시켜가지고 마치 계약할 것처럼, 설계 의뢰를 하고 기술 자료를 제출받은 다음에 그 제출받은 자료를 그 경쟁사에다가 줘요. 경쟁사에 줘. 아주 전형적인. 이건 보통 과차장급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임원까지 잘 안 올라가요. 왜냐면 이게 관여한 것 자체가 사실은 스스로도 이게 문제라는 걸 아는 거죠, 이미. 그래서 웬만하면 나 몰랐는데 이게 문제가 됐을 때 회피하고 싶은 욕구들도 있는 거죠. 이건 뭐 세계적인 기업, 대기업이고 우리나라의 자랑 중에 하나인 기업인데,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대기업이 하청 기업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부품 생산도 많이 하고, H사가 이런 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부품을 많이 조달해야 되니까. 제조업은 이런 게 정말 비일비재해요. 기술 설명회를 해달라 하고 샘플을 제공받은 다음에 샘플을 이 회사의 경쟁사에 줘서 똑같이 만들어. 그리고 입찰을 붙일 테니까 너가 더 싸게 쓰네. 이런 거죠. 계속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왜냐하면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이 기술의 독점권 있잖아요. 기술의 우월성이 있어. 근데 이 기술을 인정해주면 그 기술만큼 부가가치를 더 줘야 되니까 단가가 높아지겠죠. 근데 원가 압박에 시달리는 대기업 입장에서 막 수천 개의 부품을 조달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게 얘가 너무 뻣뻣해. 가격을 내리라고 하는데, 이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독보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수십 년 동안 자기의 에너지와 아이디어 다 쏟아가지고 개발한 멋진 제품을 그러니까 제값을 받고 싶을 거잖아요. 개발비도 엄청나게 들었을 거고 자기 시간과 노력 수십 년의 자기 모든 노하우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갑자기 한 30% 내려 뭐 이런. 못 내리겠어. 왜냐면 나밖에 없거든. 독보적인 기술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경쟁사 줘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별 대항력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만약에 이걸 문제 제기하면 조금 그나마도 이렇게 하청을 주는 것조차도 잘라버리는. 굉장히 악질적으로. 근데 이게 뭐 우리 주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선배들한테 너무 많이 듣던 케이스라서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고민하다가 기술 임치 제도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술 자료가 있으면 이거를 기술 임치 센터에다가 보관을 하고 대기업이 요구를 하면 센터에서 발행한 임치 정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거 관련해서 유사한 제품이 나오거나 이러면 이거 자체가 이미 정서를 기반으로 해서 이미 이게 오디팅 돼 있는 거죠. 넘어갔어 이 자료가. 국가 기관에서 이 자료가 넘어간 게 일종의 공정이 돼 있는 구조라서 나중에 소송을 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유리하죠. 또 H사네. H사인데 이 케이스는 다행히 중재를 받아들였어요. 대기업이. 너무 두드러져서 그랬겠죠. 너무 뻔하고. M&A 하는 과정에서도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M&A 할 테니까 기술 자료 줘. 아니면 노하우, 아니면 뭐 M&A 할 때 어쨌든 팔리는 회사는 이미 도산이나 또는 자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약자로서 원하는 걸 다 제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많이 넘어가고, 이게 뭐 실제로는 이 케이스는 이제 국가 간 크로스 보드로 일어난 M&A 케이스라서
국가적으로도 좀 문제가 되는 기술 유출에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외에도 좀 보면 항상 우리가 인간계에 사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계약서 쓸 때 갑, 을, 병, 정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우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을 또는 병 또는 정이죠. 약자라는 거죠, 약자. 약자인데 약자들이 뭐 어쩔 수 없이 그 권력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 권력 관계 때문에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도 뭐 굉장히 명확한 거 말고 여러분 대기업 이게 대기업 이러면 우리가 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다 안 하려고 할 텐데 큰일인데 근데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99%의 차장님, 과장님들은 굉장히 정상적으로 저같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시거든요. 양심도 있고 이러면 안 되겠네라는 건데 회사에 보면 꼭 이상한 애들 꼭 하나씩 있잖아요. 정말 자기 부하 직원한테도 굉장히 좀 이상한 사람 그냥 이상한 사람 정도로 하죠. 꼭 하나씩은 있는 것처럼 이 기업 생태계에서 똑같죠. 근데 또 다른 여기 자료에 없는 것 중에는 또 여러분이 기업 간에 POC 하는 거 있잖아요. POC. 제가 거기도 엘모사였는데 엘모사 1년 POC 하는 거 봤어. 1년. 진짜 미치겠대. 그래서 그거 저한테 이제 면담 요청을 온 제가 엘모사에 있을 때 그분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해서 근데 POC를 1년째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엘모사인데 제가 있는 엘모사는 아니었어. 다행히. 그래서 당장 POC 그만둬라. 걔들 계속 그렇게 POC라는 명명 이름 하에 당신을 그냥 당신의 골수를 뽑아먹고 있는 거다. 이건 절대로 협력이 일어날 리가 없다. 1년 지나면 임원 바뀌고 담당자 바뀌어서 또 POC 한 번 더 해야 돼요. 또 POC 두 번 2년 차고 3개월, 6개월은 비일비재하고요. 근데 POC 하거나 이럴 때 어떤 기업들은 돈 주는 데 있어요. 실비라도. 근데 이게 사실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기 힘든 구조인데 대기업들이 사실 큰 돈 아닌데 그런 거 좀 하면 어떨까? POC의 실비 정도는 주는 게 어떨까? 또는 우리가 광고 같은 거 보면 광고 대행사 선정할 때 그 작업 비용의 일부를 주는 대기업도 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좋은 대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게 좀 문화적으로 좀 전파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갑을 관계에서 또 다른 권력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중에 하나가 익스클루시브 있어요. 이건 좀 지금 기술 탈취하고 조금 다른데 기왕 이제 창업자분들이 많이 보실 거라 제가 팁으로 드리면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게 오면 우리가 레퍼런스 대주는 거니까 익스클루시브 해줘. 거의 100이면 100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사인하는 순간 회사 망하는 거예요. 한 대기업밖에 못 팔아. 내가 홈쇼핑에 뭔가를 팔아야 되는데 홈쇼핑 한 30개를 팔려고 이렇게 계산해보고 시장 조사하고 시장 규모 산정하고 그래서 개발비도 투입했는데 떡하니 첫 번째 레퍼런스에서 익스클루시브를 딱 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약자잖아. 이거라도 어떻게든 해서 홈쇼핑은 포기하고 일단 한 개 팔고 근데 팔 데가 있나. 홈쇼핑용으로 만든 건데. 그래서 그 하나 팔고 망하는 회사들이 부지기수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그 투자하고 멘토링 했던 회사가 저한테 와서 똑같은 얘기야. 익스클루시브 요구를 했다. 그래서 무조건 노라고 해라. 첫 번째는 노라고 해라. 걱정하지 마라. 진짜 답답하면 올 거다. 그리고 정말 대안이 있으면 그냥 그 회사한테 익스클루시브 요구할 거다. 그냥 포기해라 거기는. 그래서 계속 신랑이 한 2달 했나요? 2달 해서 3개월 익스클루시브로 끝냈어요. 3개월 정도는 받아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 첫 번째 레퍼런스를 통해서 디벨롭 해야 되고 문제를 보완하는 시간으로 한 3개월, 6개월은 괜찮아요. 근데 이걸 막 몇 년씩 또는 계약은 자동 갱신된다. 특별히 문제적이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됩니다. 이 조건에 그냥 사인하는 경우 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저는 사실 굉장히 후진적인 기업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이런 기업 관행들이 한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10년 전 계속 줄고 있어요. 줄고 있어. 옛날에는 훨씬 심했는데 옛날에는 이런 포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문제되지도 않았고 왜냐하면 우리나라 대기업이 다 카피하고 있었거든.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다 패스트 팔로우. 이게 경영학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 기업의 성공 요인이 뭔지 알아요? 패스트 팔로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사실은 좀 영어로 해서 그렇지. 우리는 동작이 신속한 따라쟁이입니다. 이런 거. 우리는 따라쟁이야. 우리는 따라쟁이로 성공했어. 우리는 카피캣으로 성공한 나라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멋지게 얘기해서 패스트 팔로우. 패스트 팔로우 뭐예요? 이게. 진짜. 발 빠른 추종자, 발이 빠르면 앞서가야지. 왜 쫓아가는 거지? 이게 진짜 좀 웃기는 단어인데,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다 카피캣이었거든. 근데 그건 그나마 좀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줬잖아요.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근데 또 그들이 그 카피캣 했는 대상이 대부분 글로벌 대기업이에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외국에 있는 작은 스타트업의 카피를 했거나 이랬으면 지탄의 대상이 됐겠죠. 거기서도. 근데 야, 어떻게 조그만 회사 구글을 카피하냐? 구글 초기에. 구글을 카피했으면 좋았겠지만, 근데 다 뭐 예를 들면 GM이든 뭐 포드든 아니면 뭐 벤츠든 이런 거 다 카피하고 뭐 세계적인 그런 회사들을 따라하면서 이제 성장한 거잖아요. 근데 그건 뭐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고 그게. 근데 지금은 뭔가 하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대기업 금융에서 보면 사실 푼돈이거든요. 푼돈. 자기 R&D에 우리 오픈 이노베이션의 핵심적인 게 직접 R&D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외부의 혁신가들이나 또는 외부의 좋은 기업들이 만든 혁신적인 제품과 아이디어를 사는 게 훨씬 싸다라는 거잖아요. 그 경제성 때문에 하는 건데 사실은 이렇게 지불해야 되는, 예를 들면 알모 회사나 알모 회사 그런 영양제 만드는 또는 프린 뭐 회사에 돈을 지불하고 사도 사실 큰 돈 아니에요. 큰 돈. 큰 돈 아닌데 그 큰 조그만 기업 전체로 보면 사실은 정말 제가 볼 때 소송 비용보다 더 작게 줘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러면 이 작은 스타트업과의 신뢰도 쌓이고 이 두 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바라보는 수없이 많은 수천 개의 혁신가들 있잖아요. 저 회사가 좋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적절한 가격을 지불하네? 라고 하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엘모사를 찾아가겠죠.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한 번 나쁜 케이스가 딱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엘모사에는 아이디어는 절대로 주면 안 돼. 라는 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돼 있죠. 이게 엄청난 신뢰 자산을 깎아먹는 거죠. 작은 이익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그만둘 만한 나라의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 중에서도 탑 10 안에, 선진국 한 3, 40개 되는 회사, OECD 중에 거의 탑 티어에 있다니까요, 지금. 근데 그런 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되냐라는 거고, 우리나라 고객들도 이제 더 이상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관하지 않을 거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최소한. 여러분은 알고케어의 유사 제품을 사지는 않을 거죠. 사겠다는 분 손. 역시 안 사겠다. 안 사겠다도 없네. 이게 뭐 우리가 텔레파시가 있으니까 다 이해돼요. 우리 수준이 이제 그 정도 된 거죠. 선진국이고. 가치 소비, 그리고 사실은 치팅하는 사람들의 우리는 동조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들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퍼스트 펭귄이라고 하잖아요. 그 퍼스트 펭귄의 목을 친 거잖아요, 지금.
퍼스트 펭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퍼스트 펭귄이 혁신가를 존중해주고 혁신가들이 퍼스트 펭귄을 칭찬해주고 퍼스트 펭귄한테 생선 하나 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정당한 대가를 주고 혁신가들의 아이디어나 스타트업의 제품들을 대기업이 사주고 그들과 이익을 적절하게 나누고 이럴 때 사실은 우리 산업 생태계 전체가 펭귄 집단 전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오히려 대기업 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 사업 하나의 단위 제품의 이익보다는 우리 회사의 전체 신뢰 자산이 어떻게 유지되고 키워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하면 좋겠다. 그래서 당장 내가 혹시 승진 못하더라도 또는 그 승진의 개인적인 문제나 욕구를 떠나서 조직 전체가 이 신뢰 자산에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하고 당장의 수익이나 또는 매출만 바라보지 않는 대기업 집단이 되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이 강연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로 말씀하시면 저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정부 부처에서는 대기업과의 스타트업과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하나의 기업의 스타트업들의 어떤 툴로서 스케일업에 대한 툴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마땅한 툴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적으로 하다시피 지금 많은 부처에서도 대기업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성공 사례가 말씀하신 대로 잘 없습니다. 그 성공 사례가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겠죠.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럴 만한 쓸만한 이제 스타트업이 없다라는.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이제 대기업과의 스타트업 간의 시간, 여러 가지 어떤 언어가 많이 다른 거겠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김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어떤 그 좋은 어떤 모델, 그러니까 스타트업 입장에서 뭘 지금 정말 조심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내가 벗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또 필요에 의해서 가지려고 이 생태계가 또 만들어져야 되겠죠. 질문을 드리면 스타트업 입장에서 어떤 것들을 좀 유의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만 좀 그렇습니다. 네. 저는 뭐 사실 결국은 이게 신뢰관계가 이게 핵심인데 이게 뭐 깔끔한 정답이 있으면 좋겠는데 솔직히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그래서 뭐 좀 궁여지책으로 대안이라고 생각한 게 이 문화를 좀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사실은 현 제도로는 뭐 제도를 활용하는 건 좋죠. 뭐 아까 임치제도 같은 건 아주 클리어한 기술이 있을 때는 그거를 하면 좋은데 그 굉장히 제한적인 분야라서 실제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중기부에서 마련한 뭐 징벌적 손해배상 이런 거 사실 아무런 쓸모가 없거든요. 솔직히 소송비가 더 많이 나오고 소송비가 시간 노력 다 들어서 솔직히 대안은 없고 근데 이 파트너십을 하실 때 스타트업 입장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좀 잘 지키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NDA 맺자라고 하면 당연히 그쪽에서 안 맺겠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깔끔하게 안 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앞에서야 뭐 사람이란 게 보면 인간의 욕망이나 또는 욕구라는 게 이게 지금은 괜찮은 인간이었는데 그 상황이 되면 이게 모두가 전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성 자체를 최소화시키려면 원칙들을 좀 지켜내는 게 좋은데 NDA 맺고 안 맺겠다고 그러면 딴 데 가보세요. 깔끔하게 하고 익스클루시브 맺자라고 하면 못 맺겠다. 난 너한테만 팔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못 맺겠다고 하시고 그다음에 POC도 너무 길게 하면 그만하자. 그리고 돈 줘라 라고 아규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계약, 이게 파트너십에 상대방이 있을 거잖아요. 뭐
선생님도 되게 사업 경험도 많으실 텐데 이게 상대방도 보면 상대방이 아까 대기업에 한 명이 아니잖아요. 담당자, 팀장 쭉 있으니까 사실은 좀 그 레이어별로 좀 체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이게 정말 상대방이 믿을 만한, 왜냐면 우리가 사업할 때 믿을 만한 파트너와 아닌 두 종류가 있잖아요. 못 믿을 만한 애는 아무리 장치를 해봤자 결국은 뒤통수를 맞을 건데, 그게 결국 우리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체크할 때 레퍼런스 체크하듯이 그 회사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냐? 지금처럼 탈취한 케이스가 있나? 또는 발생이 했을 때 그 기업이 어떻게 대응했냐? 실제로 뭐 최근에 굉장히 좋은 사례 중에 뭐 네이버 케이스나 이런 데 보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냥 네이버에서 사업 딱 접고 미안하다 그러고 깔끔하게 끝낸 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 보면 좋은 레퍼런스죠. 그런 데는 과거에 발생했더라도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그런 회하고 협업하는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도 될 거고, 아까 뭐 H사 뭐 이런 것부터 막 맨날 그런 일이 터지는 회사들이 혹시라도 그런 직권을 하면 굉장히 조심하고 정말 조심하고 장치를 최대한 붙이되 안 해도 되면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결국은 이게 협력이란 게 이익이 되려고 하는데 상처만 남는 건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게 당장은 좀 힘들어 보여도 그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저는 뭐 마지막으로 대기업도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라보는 입장을 뭔가 하면 이걸 자꾸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제값을 안 주려고 해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뛰어난 M&A 케이스를 보면 돈을 많이 주고 나는 이걸 산 다음에 이걸 10배를 벌 자신이 있어. 그러면 비싸게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한 100억에 사서 한 150억 만들어 봐야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대기업 집단이면 이 M&A 안 하는 게 좋죠. 내가 100억에 사서 5천억을 만들 수 있어. 그러면 100억이 아니라 500억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좀 스케일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사업적인 포부가 있는 대기업들이 스타트업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